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배운 거야. 근데 전 시간에 뭘 배웠지? 분자의 구조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지. 근데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비공유 전자쌍가 없는 애들, 공유 전자쌍만 있는 애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만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공유 전자쌍만 갖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공유 전자쌍만 갖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만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그래서 얘 누구야? 붕소지. 공유전자쌍 몇 쌍 갖고 있어? 3쌍. 그럼 공유전자쌍 3쌍 갖고 있는데 얘네들의 힘의 크기가 모두 같아. 모두 같으니까 가장 각각 멀리 떨어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 평면 몇 도? 120도. 됐니? 얘도 마찬가지야. 평면 120도인데 참 봐봐. 여기서 이따가 할 건데 여기 미리 나왔는데 이 결합각 120도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만 결정을 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붕소지. 그럼 얘도 붕소지. 근데 얘가 염소야. 근데 얘는 프로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가 달라? 공유전자쌍의 종류가 다르지. 그래도 결합각이 몇 도야? 120도지. 그러니까 이 결합각은 공유전자야 비공유전자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원자의 종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각이 결정하다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다시 해볼게. 됐니? 얘하고 얘는 같은 중심 원소인데 원자의 종류가 달라도 세 개가 모두 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지. 비공유전자쌍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결합각은 평면 120도로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자, 간다. 하나 더 간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얘가 프로리고 얘가 프로르고 얘가 만약에 염소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염소로 바뀐 거야. 그럼 얘가 염소로 바뀌었지. 됐니? 이거 내신에서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염소로 바뀌었지. 그러면 결합각은 몇 도일까요? 그렇지. 그래도 결합각은 상관없지. 결합각은 어차피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결정하지 원자의 종류가 결정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누가 돼야 돼? 프로린 염소래도 어차피 얘는 평면 몇 도가 돼야 돼? 120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두 번째 얘야. 얘도 여기 아직 진도 안 나갔다며 학교 나가면 학교 선생님 걸로 하십시오. 알겠니? 우리 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 122도와 116도로 돼 있지. 근데 기본 교과서는 몇 도로 돼 있는 거야? 120도로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청력으로 밀어서 모양이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때 밀 때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반발력과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 힘의 차이 때문에 배는 거지. 근데 얘도 공유전자쌍이고 얘도 공유전자쌍이고 얘도 공유전자쌍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발력은 어떻다는 거야? 얘는 이중결합이지만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단일결합에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와 이중결합의 반발의 원리와 삼중결합의 반발의 원리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전자쌍 반발의 원리만 다룬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너랑 나랑 미는데 너 공이야 나 비공이야. 너 공이야 나 공이야. 이것만 다루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상 네가 너 밀고 네가 너 밀고 네가 너 밀고는 같아. 왜? 공유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니까. 그러면 세 놈이 같은 힘으로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약 평면 몇 도로 보는 거야? 우리 교과서에서는 120도로 보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면 더 높은 이제 교육과정에 가면 뭐가 있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이중결합 사이에서도 사실은 뭐가 존재할 수 있겠어? 밀어내는 힘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살짝 부풀어나는 거야. 이렇게 살짝. 얘네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발력이 좀 세니까 얘네들 반발력보다 여기에 반발력이 약간 뭐가 되는 거야? 힘이 약간 추가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는 힘이 조금 더 큰 거야. 몇 도? 2도. 알겠니? 그래서 2도씩 커져서 여기가 122도, 여기가 122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양쪽에서 2도씩 미니까 그럼 얘는 밀린 게 몇 도 밀려야 돼? 4도. 알겠니? 그래서 얘는 116도. 됐니?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122도와 116도로 하시고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약 120도로 퉁치고 넘어가면 그냥 120도로 퉁치고 넘어가시고 됐니?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폼알데하이드인데 그냥 평면 120도로 우리는 통칭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있어야 돼? 여기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어. 공유결합상만 있는 거 4개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인가? 얘도. 짜잔, 얘도 마찬가지지. 방금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지. 중심 원소가 탄소야. 탄소는 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4번. 그러니까 4번 모두 결합했으니까 4개의 공유전자 쌍을 가진 거지. 그럼 얘네들이 4번 공유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반발력이 똑같겠지. 그 4개의 공유전자 쌍이 일어나면 결합각 몇 도? 109.5도.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지. 109.5도, 입체 구조, 평면 구조. 무조건 얘는 입체지 뭐. 설명 안 해도 알지? 우리 옛날에 보여줘서. 근데 봐. 아까하고 똑같이 잘 봐. 얘하고 얘가 돼야 되겠지. 얘하고 얘하고 돼야겠지. 됐니? 얘하고 얘하고 되는 거야. 뭐가 달라졌어? 그렇지. 같은 중심 탄소인데. 그럼 공유결합 몇 번 했어? 4번 한 거지. 근데 얘는 수소, 얘는 프로올린. 어떻게 된 거야? 수소 프로올린 어떻게 된 거야? 원자의 종류가 달라져도 결합각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지. 알겠니? 뭐 때문에 그래? 이 결합각을 결정하는 건 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유전자야 비공유전자야만 하는 거지. 됐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해. 여기 봐. 프로올린인데 봐. 여기 수소지. 근데 얘가 하나가 염소야. 됐니? 그래도 얘네들은 몇 도게? 얘네들도 109.5도야. 알겠니? 얘네들 109.5도야. 누가 결정하니까 그래, 결합각은. 그렇지.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결정하니까 109.5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책은 또 왜 108.5도라 그랬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벗어난 거야. 학교에서는 109.5도라 그래.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러냐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면 얘하고 전자가 공유전자쌍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얘하고 얘하고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얘하고 얘하고는 여기 있겠지. 잘 봐. 그럼 얘네들의 이 공유전자쌍의 위치는 어때야 돼? 모두 같다. 3개는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 말이다. 얘는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이 2.2야. 근데 얘는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지? 3.5야.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얘네들이 가운데 있다라고 정의 내리면 얘는 이 가운데보다 약간 어느 쪽에 있겠어? 그래서 약간 염소 쪽에 치우쳐 있겠지, 얘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는 힘이 똑같아, 거의. 근데 우리 세 놈은 같은 위치에서 미는데 한 놈만 살짝 조금 어디서 밀어? 멀리서 밀어. 조금 멀리서 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같긴 한데 약간의 뭐가 있어? 반발력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약간을 생각하면 요 정도의 각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완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완자가 뭐 하겠다는 거야?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한 거겠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래. 선생님 얼마 전에 그치 소금물에 바닷물에 뭐지? 소금 아닌데? 내가 뭐라 했지?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그거 영상 올렸을 때 요즘 80만 조회수가 나왔단 말이야. 나 이제 인플루언서라 불러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바닷물에 소금이 있어 없어 해서 뭐라 그래야 돼? 그지? 지적 수준이 소금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있다고 보는 거야. 그거 맞아 틀려. 그 사람들 맞는 거야. 근데 우리처럼 화학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돼? 바닷물에 소금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화학을 공부하니까 우리는 바닷물에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래야 돼? 이온이 있다 그러는 거지. 근데 거기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뭐야? 바닷물에 소금이 있지. 그럼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은 화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생활에서는 어때? 엄마가 소금 넣어라 그러면 엄마 소금 넣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넣는 거야. 그딴 소리 하면 싸대기 맞는다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완자라는 책은 혹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누가 또 시비 걸까 봐 한 것 같아. 조금 더 높은 거야. 근데 우리는 퉁쳐서 뭐라 그래야 돼 이것도? 109.5도로 퉁친다. 아까 했던 거 112도 됐니? 122도, 116도, 116도. 우리 약 퉁쳐서 몇 도라 그러는 거야?
평면 120도로 퉁치기로 했다. 근데 단 조건은 있다. 학교 선생님이 그걸 122도와 116도로 하면 학교 선생님 따라가라. 됐죠? 자, 이제 결합각은 다 된 것 같아. 뭐에 대한 결합각은 다 된 것 같아? 비공유전자쌍이 없다면 결합각은 다 된 것 같아. 자,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있습니다. 와우.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예, 비공유전자쌍이 있단다. 하하하. 누구 있어? 자, 가자.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가는 거야. 다시 가자. 누구 말하는 거야?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애들. 이렇게 되겠지. 자, 간다. 17족 원소, 16족 원소, 됐어? 15족 원소, 됐니? 14족 원소, 탄소. 이렇게 되겠지. 물론 요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시험에 밑에 있는 거 잘 안 나오지만 얘 누구야? 염소. 얘 누가 돼야 돼? 황, 인, 규소. 됐니? 자, 갑니다. 뭐 하자는 거야? 점자로 찍든 안 찍든. 자, 봐. 해봐야지. 얘는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비공유전자쌍 몇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세 쌍. 됐니? 얘는 비공유전자쌍 세 쌍 있는 거지. 자, 간다. 얘는 비공유전자쌍 무조건 몇 쌍 있는 거야? 두 쌍. 얘는 비공유전자쌍 몇 쌍 있는 거야? 무조건 몇 쌍 있어야 돼? 한 쌍.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우리는 루이스가 점을 찍으면 이렇게 찍어달라 그랬지.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 불편하니까 이제 구조식으로 그릴 때 뭐만 그리기로 했어? 선으로만 나타나기로 했지. 공유전자 쌍을 선으로 나타낸 거지. 그럼 비공유전자쌍은 나타내 안 나타내? 안 나타내지. 안 나타내도 뭐한 거라 했지?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지. 얘야. 프로리는 그 누구랑 공유 결합을 해도 무조건 결합을 몇 번만 해? 한 번만 해. 누구랑 결합을 해도 한 번만 한다고. 한 번만. 무조건 한 번만 하지. 그러니까 프로린이 누구랑 결합을 하던 누구랑 갈까? 그래 뭐 CL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CL이 결합하면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무조건 결합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얘네들을 중심 원소로 하면 결합각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밖에 못 나오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프로르 결합물은 공유 결합각 물어보면 몇 도야? 평면? 180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프로르 화물은 너무나 간단한 거지. 자, 그럼 간다. 얘부터. 물은 중심 원소가 누구야? 산소지. 그럼 비공유전자쌍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럼 얘는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무조건 누구랑 결합하든지 2번 할 수 있지. 그러면 2번 할 수 있다는 건 잘 봐. 얘랑 한 번씩 결합할 수 있는 누구 있어? 프로르. 또 누구 있어? 염소, 브롬, 아이오딘. 또 하나 있지. 저쪽에 있는데 땡겨올게. 누구? 수소. 수소도 결합을 한 번밖에 못하지. 그래서 얘가 수소랑 공유결합을 한 번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하지. 됐어요? 이걸 이제 선으로 나타내자. 이제 그림 좀 그만 그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 결합 한 번, 얘가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몇 개 있는 걸 알아? 2개 있는 걸 알지? 자, 간다.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과 이 비공유전자쌍과 이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이 공유전자쌍과 이 공유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월등히 크지. 그러니까 얘가 중심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각이 작은 요 각도 값이 산소는 무조건 몇 도가 돼야 돼? 평면 104.5도 암기돼야 돼. 산소는 그러니까 무조건 평면 몇 도가 돼야 돼? 104.5도가 돼야 돼. 얘는 104.5도야. 104.5도. 됐니? 그래서 산소는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한 번 결합한 누구? 수소, 프로린, 염소랑 결합한단 말이야. 그 누구랑 결합해도 결합각은 몇 도가 돼야 돼? 104.5도. 그 누구랑 결합해도 몇 도가 돼야 돼? 104.5도. 빨리 갈까? 그럼 질소는 몇 도? 이제 다 알잖아, 우리. 질소는 몇 도? 한 번에 공유결합쌍이 있겠지. 비공유전자쌍이 있겠지.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누구랑 결합했어? 수소랑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럼 수소랑 결합하면 몇 도 이거?
107도. 됐니? 비공유전자쌍 하나, 공유전자쌍 3개. 얘가 예밀고 얘가 예밀고 얘가 예미는 힘이 얘네들끼리 미는 힘보다 얘가 밀어내는 힘이 훨씬 크지? 그래서 이 각이 107도.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질소는 인 똑같은 거야. 누구랑 결합해도 3번 공유결합하고 나면 단일결합이야. 3번에 단일결합하고 나면 몇 도야? 107도. 얘는 104.5도. 얘는 몇 도? 180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얘는 비공유전자쌍을 가질 수는 없지. 얘는 결합하면 무조건 몇 도가 돼야 돼? 4번 단일결합하면 109.5도. 얘는 비공유전자쌍은 없고. 알겠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분자 구조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분자 모양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분자의 성질을 지금부터 하러 갈 예정이거든. 알겠니? 지금부터 분자 성질하러 갑시다. 분자의 성질하러 갑시다. 혈압각은 압니다. 이제 와. 자, 가자. 분자의 성질하러 갑니다. 그래서 분자의 성질. 분자 모양을 배우는 이유는 분자의 성질을 배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됐다. 한번 배워서 지금 거의 서머리 형태의 강의네. 자, 갑니다. 하나 더 갈 거야. 문제 좀 이따 풀자. 여기야. 이 책은 단원을 굳이 나눠놨는데 굳이 안 나눠놔도 되는 거야. 됐니? 이번에 이제 뭐가 돼야 돼? 분자의 극성이야. 자, 이제 분자의 극성이야. 분자의 극성이야. 자, 봐. 용어가 뭐야? 분자. 그러니까 무슨 성 물질이야? 공유결합성 물질의 극성이야. 그러면 이 분자의 극성은 여기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 됐니? 누가 결정해? 됐니? 얘도. 분자의 극성은 누가 결정해? 여기 있네. 분자의 극성은, 자, 보자. 결론이 나와 있어서. 분자의 극성은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이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 됐어요? 그 다음에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 말이 되게 어렵게 나오고 책이 어떻게 돼? 쭉 펼쳐놓은 것 같지? 됐니? 우린 분자의 극성을 어떻게 한다고? 한마디로 하지.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그렇지. 전기음성도 차이. 그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뭐가 결정됐지? 아, 됐다. 됐니? 오케이. 자, 간다. 그럼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 됐니? 그걸 우리 뭘 한다고? 쌍극자, 모멘트. 자, 간다. 그러면 분자의 극성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 합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너무 어렵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거 잠깐 하러 갈게. 자, 시작합니다. 우린 중학교 때 뭘 배웠냐라는 거야. 바로 뭘 배웠어? 힘의 합력이라는 걸 배운 거야. 합력. 됐니? 힘의 합력하러 간다. 자, 힘의 합력이야. 힘의 합력이야. 자, 가죠. 짜잔.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야,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힘을 하나 했어요. F1 이렇게 힘을 하나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힘이. 됐니? 이렇게 힘이 하나 작용하는 걸 우린 뭐라 부르냐? 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힘이 하나가 아니라 힘이 2개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F2가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저 물체의 외력이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거야. 외력 몇 개 있어? 2개. 근데 외력의 방향이 어때? 같지?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를 잘 봐. 저 외력 2개를 합치는 힘을 뭐라 불러? 합력 알자 힘.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야. 얼마야? 힘의 방향이 같지? F1 플러스 F2가 이 힘의 알자 힘, 외력이 알자 힘이 되는 거야. 이게 알자 힘이 되는 거야. 알자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알자 힘을 뭐라 그래? 외력의 총합 그러는 거야. 외력의 총합 그러는 거야. 외력의 총합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니? 그럼 그 외력의 총합을 구할 때 외력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돼? 합치면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외력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돼? 외력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봐. 그러면 이쪽으로 뭐 있어야 돼? F1. 이쪽으로 얼마 있어야 돼? F2. 이렇게 있는 거야. F2. 됐니? 예를 들어줄까? 혹시 여러분들 물리 안 하는 친구들 이거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물리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좀 어색할 수 있겠지? 해볼게. 얘가 3뉴턴이야. 얘가 5뉴턴이야. 그럼 이물체가 받는 힘 얼마냐고? 8뉴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물리 처음에 나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봐. 얘가 3뉴턴이야. 얘가 5뉴턴이야. 이런 거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저 물체가 받는 힘 얼마야? 2뉴턴이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그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큰 힘이 F2니까 F2에서 작은 힘이 F1이니까 빼서 이 힘을 뭐라 그래? 알자 힘 F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쉽죠? 자, 이런 힘을 부를 때 뭐라 그래? 나란한 힘 그러는 거야. 나란한 힘. 이런 힘을 부를 때 나란한 힘이라 불러. 그럼 나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보보 여기에 라지엠 있지? 이쪽으로 내가 F1을 잡아당겼어. 그러면 이쪽으로 F1을 잡아당겼는데 이쪽으로 얼마를 잡아당겼어? F2를 잡아당겼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부를 때 우린 뭐라 그래? 나란하지 않는 힘 그러는 거야. 그럼 나란하지 않는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나란하지 않는 힘 두 개가 있을 땐 평형사변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의 길이랑 같아. 즉 얘는 이쪽으로 F2, 이쪽으로 F1이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딱 그려서 이쪽으로 알자 힘이 나타나는 거야. 이만큼 F 알자 힘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란하지 않는 힘이 발견이 되면 걔네들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됐니? 이거 알자 힘 구하는 방법이야. 힘을. 자, 그러면 봐. 힘이 두 개가 아니라 힘이 세 개면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거야. 힘이 세 개지. 힘이 세 개야. 이쪽으로 F1, 이쪽으로 F2. 됐니? 어디 할까? F3는. 뭐 이런 건 하나 하지. 뭐 이쪽으로 F3 힘이 세 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세 개면. 뭐 이래. 힘이 세 개면 이렇게. F 뭐 1, 2, 3네. 2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아, 너하고 평행사변형의 뭐야? 대각선의 길이. 요거 얼마라고? 이 두 힘의 알자 힘. 그러면 여기가 이 두 힘의 알자 힘이지. 근데 아직 얘가 남아있지.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얘랑 얘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아, 그러면 대충 이만큼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 이런 것들 하는 거야. 힘의 합력이야. 됐죠? 자, 그러면 야, 힘의 합력은 나란하지 않을 때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 나란한데 같은 방향일 때는 합치면 되고 나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나란한데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빼면 되겠지.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얘는 암기해야 될 것 같네요. 바로 뭐냐면 바로 뭐야? 얘는 암기야. 얘는 암기인데 힘이 이건 암기해야 돼. 세 개가 있는데 힘이 세 개의 크기가 같고 각 힘이 120도일 때. 자, 봐. 여기에 물체가 M이 있고 여기에 F1 여기에 F2 여기에 F3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대충 맞는 것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 그리고 이 각이 120도야. 120도. 이건 외우셔야 돼요. 됐니? 재민아, 이건 외워야 돼. 됐니? 저 세 힘의 합력은 얼마야? 재민아, 저건 외워야 돼. 저 세 힘의 합력은 얼마야? 유리야, 저 세 힘의 합력 얼마 하게? 없네. 얼마야, 유리야? 합력 내면. 해볼게. 얼마 나오는지 봐봐.
됐니? 오, 비니. 성비니. 힘의 합력 얼마야? 해볼게. 마법이 일어날 거야. 얘하고 나란하지 않지. 그 합력은 얼마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그럼 얘하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구하면 어떻게 돼야 돼? 아이고, 좀 빗나간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갈까? 이렇게 될 거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좀 빗나간 것 같아? 이렇게. 요게 되겠지, 요게. 됐니? 요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요게 됐니? F1과 F2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잘 봐. 이번엔 산수지. 이 힘의 크기가 같고 이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면 얘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내 도형이 좀 안 이뻐서 그래. 얘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런데 봐. 얘하고 크기가 같은데 얘가 120도의 절반이니까 얘가 몇 도야? 60도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삼각형은 뭐가 돼야 돼? 정삼각형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겠지.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인데 F1과 F2가 같으면 얘도 F1과 F2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봐. 여기가 120도라 그랬었지. 근데 여기가 중간이니까 얘가 60도가 되겠네. 그럼 이 값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되겠지. 그럼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반대의 힘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180도니까 합력이 얼마 나와야 되겠어? 0 나오겠지. 그래서 세 힘의 크기가 같고 각도가 120도면 이때 합력은 무조건 얼마 나오게 돼 있어? 0 나오게 돼 있어. 요건 하나 외워놓자. 알겠니? 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180도라면 다시 세 힘의 크기가 같고 결합각이 120도라면 그 세 힘의 합력값을 구하시오. 그럼 얼마 나와야 돼? 0 나오는 거야. 힘의 합력이. 이 힘의 합력을 지금 내가 왜 써먹냐라는 거지. 이거 지금부터 써먹을 거야. 자, 간다. 우리는 힘의 합력을 계산한다라는 거. 자,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봐. 분자의 성질이야. 됐니? 자, 봐. 분자의 성질은 이렇게 설명이 복잡하지. 한마디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분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해? 쌍극자 모멘트의 뭐야? 그렇지. 쌍극자 모멘트. 이게 뭐라고? 그렇지. 쌍극자 모멘트 뭐라고? 전기음성도의 총 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할게. 즉 분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 즉 뭐라고? 전기음성도의 총 합이 얼마냐가 결정하는 거야. 자, 갑니다. 얘 봐. 무극성 분자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갑니다. 얘 봐. 이렇게. 그럼 얘 수소고 얘 수소지. 그럼 가운데 뭐 있겠어? 공유전자쌍이 있겠지. 그럼 봐라.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길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길 거지. 됐니? 잘 봐. 결합의 극성이니까 봐. 결합의 극성이니까 어디를 질문하는 거야? 결합의 극성은 요 가운데 결합을 묻는 거야. 결합을. 그럼 이 결합을 묻으니까 여기에 전기음성도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도 수소가 땡기고 이쪽에서도 수소가 땡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인 거야. 결합은 저기야. 근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니까 요 분자의 전기음성도의 총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분자의 전기음성도 총합이면 얘가 이쪽에서 미는 힘이 얼마야? 2.2고 얘가 이쪽에서 미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2.2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잖아. 전기음성도 차이. 그럼 이 전기음성도 차이 2.2, 2.2니까 양쪽에서 얼마로 잡아당겨? 2.2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없지. 그러면 얘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으면 이 분자 내에서 이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었을 때 이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정의 내리는 거야. 얘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됐어요? 한 번 더. 자, 봐. 얘는 산소니까 양쪽에서 산소지. 얘는 이중결합한 거지. 그러니까 산소에 이중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쪽에서 산소가 잡아당기지 3.5로. 이쪽에서 3.5로 잡아당기니까 이 결합은 얘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이구 유리야. 뭐 쉬워서 자도 되긴 하는데. 쉬워서 자도 되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근데 무극성 공유 결합은 여기를 질문하는 거지. 결합은 어디 묻는 거야? 결합을 묻는 거야. 근데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음성도의 뭐야? 전체 총 합이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얼마로 잡아당겨? 약 3.5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3.5로 잡아당기니까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지. 그러니까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그러면 0이 되면 얘를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고. 즉 이 분자 전체적으로 봐도 어느 쪽에 플러스나 어느 쪽에 마이너스로 치우친 전하가 없어. 이걸 뭘 한다고?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봐. 극성 분자는 겁나 쉬워.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겠어? 프로린 쪽으로 확 치우쳐 있겠지. 그러니까 프로린 쪽으로 확 치우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4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얼마야? 2.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합력, 아까 그래서 힘의 합력을 배운 거잖아. 힘의 합력이 어느 쪽이야? 서로 반대 방향이겠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봐야 되겠지. 4에서 2.1을 빼보면 이쪽으로 얼마가 돼야 돼? 1.8로 이 전자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겠어? 어느 쪽에? 플로우 쪽으로 확 치우쳐 있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중성이나 이 공유전자쌍이 어디로 들어와 있거든? 프로린 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프로린을 뭐야? 마이너스 연할 띄고 수소 쪽이 약간의 플러스 연할 띌 거라고. 아주 미세하나마. 그래서 부분 전하 프로린 마이너스 연할 띈다고. 요즘 수행 강의만 했다 뭐 애들이 잘해. 이제 요즘 스님이 조금 준 것 같대, 텐션이. 알겠어? 그럼 텐션이 조금 더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은 아니야. 어느 쪽으로 당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설명될 걸 책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이 되놨잖아. 복잡하고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자, 간다. 이제부터 중요하지? 봐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됐니? 이런 것들은 봐봐. 잘 봐야지. 얘하고 얘하고 해서 누가 더 커? 베릴륨보다 염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이 전자 이쪽으로 갔겠지. 됐니? 그러면 이 결합을 물어봤으니까 이쪽은 극성 공유 결합이야.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 것 같아? 분명히 염소 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극성 분자는 아니야. 분자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야 0이 아니냐지. 됐니? 결합은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분자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 합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염소만 하더라도 염소가 약 3.5 정도 돼. 염소가 약 3.5 정도로 당기면 여기서도 염소가 약 3.5로 당긴다고. 그럼 똑같은 힘으로 당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합력을 내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극성 공유 결합인데 전체 분자로는
무극성 분자란 말이야. 전체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인데 부분적으로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단 말이야. 정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지. 하나 더 있지.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우리 삼각형, 평면 삼각형의 120도 외우는 거야. 잘 봐. 앞에서 우리 분자 구조 배울 때 봐. 얘는 붕소고 얘가 염소가 됐던 얘가 몇 도야? 120도잖아 지금. 평면 120도지. 됐어요? 근데 하나는 붕소고 하나는 염소니까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겠지.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염소가 잡아 당기네. 이쪽에서도 염소가 잡아 당기네. 이쪽에서도 염소가 잡아 당기겠지. 근데 이 결합각이 몇 도야? 120도고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의 세 힘의 크기가 모두 같지.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면 어딨어? 생긴 모양은 평면 삼각형 120도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전기음성도의 전체 총합 힘의 합력을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 아까? 0 나온단 말이야.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침이 없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란 말이야. 엄청 중요한 거야.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지. 극성 공유결합에 뭐가 돼야 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극성 공유결합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네 개지. 힘의 크기는 모두 같겠지. 근데 이 결합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지. 그럼 봐라. 얘네들 화살표가 안쪽이지만 내가 바깥쪽으로 대충 할게. 얘하고 합력을 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합이 이렇게 나와. 원래는 안쪽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려서 난 바깥쪽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하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이만큼 나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평행사변 대각선을 구하면 얘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힘과 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해야 돼? 180도로 힘의 크기가 같아.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109.5도 4개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뭐가 돼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정사면체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정사면체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데 이 한 배의 힘을 합력을 내니까 어떻게 돼? 합력이 모두 0 나오겠지.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뭐 똑같은 거야. 이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얘로 다 이루어진 거야. 봐봐. 제재. 봐봐. 얘 하려고 하는 거야. 방금 했던 거 얘야. 방금 했던 거 얘야. 아주 중요한 거야. 얘. 자, 봐. 아까 했던 거지. 이 결합각은 몇 도야? 다 109.5도라 그랬지.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합각이 아주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어. 108.5도로. 근데 그냥 퉁쳐서 109.5도라 그랬지. 근데 하나만 염소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으로 수소가 당기고 이쪽으로 수소가 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수소가 당기는데 한 새끼가 이쪽으로 염소가 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겠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합력 내면 0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봐. CH4는 됐니? 무극성 분자였어. 얘는 무극성 분자였지. 왜? 내 힘의 합력이 모두 같았으니까. 근데 얘가 돼버리면 C 하나, H 3개, CL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돼야 돼? 결합각은 109.5도로 분자 모양 상태는 크게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염소 쪽으로 전기음성도가 크게 발생을 해서 얘네들은 무조건 그치 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10분만 더 합시다. 어휴. 아니 10분만 더 하자 그랬더니 그래 여기서 10분 쉬었다 합시다. 그래 우리 끊어줘라. 그래 10분을 쉬었다 하자. 그래 더 하자 그랬는데 끊어주자.